안녕하세요. 안 보여도 행복한 여자 오하라입니다. 자, 오늘 하라의 10분 수다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재밌는 동물 이야기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첫 번째 또 제가 소개시켜 드릴 동물은요. 바로 도마뱀입니다. 여러분들 도마뱀 좋아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조금 무섭기는 해요. 이게 꼬리도 길고 막 꼬리도 이렇게 잘라놓고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조그만 녀석들은 또 귀엽기도 한데 좀 큰 아이들은 좀 약간 징그럽기는 하죠. 그런데요, 이 도마뱀은요, 머리 중앙 피부 밑에 제3의 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뱀처럼 혀로 냄새를 맡아요. 어떤 도마뱀은 다리가 없어서 거의 뱀과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눈꺼풀을 보고 도마뱀인지 구별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도마뱀은요, 꼬리뼈에 균열면이 있어서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뼈의 근육으로 그 동맥, 혈관을 꽉 조여서 이렇게 혈액이 많이 흘러나가는 걸 멈춘다고도 합니다. 꼬리가 그렇게 잘려나가면요, 한 달 동안은 성장을 멈춘다고 해요. 꼬리뼈에 재생을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유리도마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유리도마뱀은요,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도망갈 때 그 행각이 아주 정말 독특하답니다. 그 이름 그대로요, 꼬리뼈가 유리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마뱀을 잡아먹으려 했던 포식자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 사이에 주랭랑을 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도마뱀들은요,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말거나 아니면 기다랗게 혀를 쭉 빼내가지고요, 포식자를 놀래키고요. 또 어떤 도마뱀은요, 눈에서 피를 뿜어요. 그래서 포식자가 놀란 상태에서 잽싸게 도망을 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목도리 도마뱀이라는 녀석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TV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 목둘레에 지느러미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게 마치 우산처럼 쫙 펴진답니다. 등치가 아주 커 보이죠. 그리고 날 도마뱀은요, 나무 위에서 점프해서요, 그 낙하산 같은 것을 쫙 펼쳐서 활강하기도 해요. 그거는 저는 기억에는 없는데 한번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 올라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달리는 도마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은 알고 있지만 물 위를 달리는 도마뱀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물 위를 달린다고 해요. 아마 그 발에 특수한 물갈퀴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직 유리벽을 기어 올라가는 도마뱀도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 미끄러운 유리벽을 어떻게 기어 올라갈까? 최근에 과학자들이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해냈습니다. 그 도마뱀의 발바닥에는요, 50만 개가 넘는 털이 있고요. 그 각각의 털이 털의 가닥이 아주 세밀하게 갈라져 있는데 빛의 파장보다도 더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털 사이사이의 그 가닥의 전자와 유리벽의 전자가 서로 이렇게 마찰을 하면서 아주 강한 접착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고 수직 유리벽을 기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접착력을 응용해서 접착용 테이프를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해요. 아마 우리 별님들께서 접착력 좋은 그 테이프를 손과 발에 잔뜩 붙이면 아마 집 천장, 거실 천장을 기어 다니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정말 오늘은 첫 동물 이야기로 도마뱀 해봤는데요. 신기한 게 정말 많았어요. 그냥 도마뱀 하면 꼬리나 자르고 도망가는 녀석 이쯤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신기하고 기이하고
아주 독특한 그런 도마뱀에 대해서 또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네요. 자, 두 번째 동물은요, 곤충이네요. 바로 매미입니다. 이제 여름이 되었고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릴 시간이 되었어요. 자, 몇몇 매미종들은요, 생활 주기를요, 소수에 맞춰서 생활한다고 해요. 소수는 자기 자신과 일로만 나누어서 떨어지는 수잖아요. 그러니까 2, 3, 5, 7, 11, 13, 1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매미들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주기를 두어서요, 포식자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한 그런 생존 전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소수 매미는요, 예측할 수 없는 어느 하룻밤에 아주 정말 엄청난 성충들이 하룻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포식자들이 아무리 잡아먹는다 해도 그 개체수를 다 이루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상당히 많은 녀석들은 살아남아서 또 짝짓기를 하게 되고 번식하게 되는 겁니다. 소수매미는 한 30여 종이 있는데요. 다 제각기 다른 주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성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3년 주기와 17년 주기는요, 221년 만에 한 번씩 겹쳐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겹쳐질 일 없이 서로 다른 주기의 성충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모든 성충들은 거의 2주 안에, 그러니까 14일 안에 다 죽어요. 그래서 숲속 바닥에 엄청나게 많은 질소의 양을 늘리게 되죠. 또 그것을 거름으로 식물들이, 나무들이 아주 잘 자라는 어떤 자연의 순리, 순환이겠습니다. 매미는요, 수컷만, 그것도 아주 더운 여름날에만 웁니다. 몇몇 종의 그 매미 울음소리는요, 정말 그 소리가 엄청나서요, 그 록밴드 콘서트를 맨 앞줄에서 듣는 것과 똑같은 120데시벨이나 된다고 해요. 이렇게 큰 소리는요, 거의 1.6km 밖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해요. 매미는 여치처럼 날개를 부벼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요, 복강에 있는 그 진동막을 이렇게 비틀어서 소리를 낸다고 해요. 매미들은 제각기 한꺼번에 다 울기 때문에 새들이 각각의 매미들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모르게 위장을 하는 전술로도 사용을 해요. 하지만 울음의 주 목적은 번식이죠.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곤충학자죠. 파브르는 매미가 귀머거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미를 향해서 포를 쏩니다. 그리고 매미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열심히 울기만 했죠. 그런데 매미가 정말 귀머거리여서 반응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매미는 귀머거리는 아니지만 그냥 그 포소리에는 정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매미가 포병 부대와 짝짓기를 할 까닭이 없으니까요. 매미는 땅속에 묻혀 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문화권에서는 부활과 불멸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도교에서는요, 신선으로 상징을 했고요. 또 고대 그리스에서는 애완동물로도 키웠습니다. 플라톤은요, 매미가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야윈 끝에 음악으로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상상력 풍부하고 너무 로맨틱하지 않나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구운 매미를 아주 즐겨 먹었다고 해요. 지금도 아시아나 아프리카, 또 오스트레일리아 곳곳에서 구운 매미를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매미를 아주 바짝 구워서 팝콘처럼 먹기도 한답니다.
매미는 정말 놀랄 만큼 살이 많고요. 마치 구운 아스파라거스와 비슷한 맛을 갖고 있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별님들 중에서 먹어본 분 계시나요? 그러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어떤 맛이었는지요. 자, 오늘은요, 도마뱀과 매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도마뱀에 대해서도 정말 신기한 걸 많이 알게 됐고요. 특히 매미. 매미는요, 그저 여름날 아주 시끄럽게 울어대는, 또 여름을 상징하는 곤충? 오랜 시간 땅속에 있다가 번식하려고 잠깐 그 며칠 나와서 그렇게 정열적으로 울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런 곤충. 뭐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신기한 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동물 이야기는 또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어떤 상식이나 우리가 또 신기해 할 만한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책을 뒤져서 찾아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10분 수다 재밌는 이야기들, 또 기이한 이야기들, 신비한 이야기들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10분 수다 주제로 이거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도 저 오하라와 함께한 10분 수다 여러분들 많이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셨다면 저 또한 많이 기쁠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아주 심해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차가운 음료, 음식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적당한 수분 섭취, 그리고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여름철 무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라봅니다. 우리 별님들 많이 사랑합니다. 안녕.